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RC메이트 투데이 팁. 오늘은 많은 종류의 엔진이 있죠. 많은 종류의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의 크기와 그리고 각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실장님, 엔진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네, RC 엔진도 실차 엔진하고 같이 실린더의 용적에 따라 가지고 보통 부수를 나눕니다. 나누는데 오늘은 자세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엔진들의 종류하고 또 엔진에 붙어 있는 캐브레이터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제일 작은 엔진 순서로 말씀드리면은 얘는 딱 보시기에도 매우 작죠? 되게 작네요. 과연 이게 시동이 걸릴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작은데요. 헤드가 뭐 거의 제 엄지손가락만 한데요? 이런 엔진이 있고 흔하게 사용하는 엔진은 아닙니다. 이건 미니 사이즈에 나오는 엔진이고 이렇게 작은 엔진 1공급 엔진, 1공급, 1, 2급, 1, 2급, 2일급, 2일급, 그리고 28급, 28급, 3공급, 3공급. 이렇게 엔진들이 있습니다. 엔진들이 있고 크게 엔진은 드럼 방식의 엔진하고 캐브레이터의 형식에 따라 가지고 나눠지는데 드럼 방식 캐브레이터를 가진 엔진과 슬라이드 방식 캐브레이터를 가진 엔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드럼 방식의 캐브레이터를 많이 사용했는데 현재는 거의 슬라이드 방식의 캐브레이터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꼭 알아야 되는 건가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뭐 그냥 엔진 크기만 알고 명칭만 알면 되는 거죠? 일단 드럼 방식하고 슬라이드 방식의 일단 세부적인 영상으로 생긴 모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럼 방식의 캐브레이터죠. 드럼이요? 일반적인 캐브레이터하고 다르게 이게 이제 예전에 많이 쓰던 방식인데 여기를 보시면 캐브레이터가 움직이는 게 요 캐브레이터 통째로 회전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이 안쪽을 보시면 캐브레이터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런 방식이죠. 이게 이제 드럼 방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슬라이드 방식의 캐브레이터입니다. 슬라이드. 얘는 보시면은 생긴 거는 거의 흡사입니다. 흡사인데 캐브레이터가 움직일 때 슬라이드 식으로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다시피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거를 엔진 피스톤처럼 이렇게 움직이는군요. 이게 슬라이드 방식의 캐브레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새 다 이런 거 쓰지 않나요? 요새는 이게 조금 더 정밀하게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많이 저는 씁니다. 이런 엔진밖에 못 봤어요 아직. 그리고 이제 캐브레이터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흔히 이제 제가 이제 AS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하고 전화상에서 명칭을 알려드리면 잘 모르세요. 그렇죠. 저도 몰라요. 잘 모르시는데 일단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요 황금색 밸브 위에 일자 볼트처럼 박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일자가 되어 있네. 보통은 이런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겠죠. 여기가 메인 니들입니다. 이게 메인 니들? 그 연료 탱크에서 들어온 연료가 요 니프를 통해서 엔진으로 전해지는데 총 엔진에 공급되는 총 연료량을 이 부분에서 제어를 합니다. 연료가 이제 들어가는 연료량을 제어를 한다. 그래서 얘가 메인 니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메인이군요. 메인 니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은 이쪽 측면에 보시면은 얘가 믹스처입니다. 믹스처. 믹스처 밸브라고 부르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요 캐브레이터가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완전히 열리기 전까지의 전반적인 연료량을 얘가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캐브레이터 벤츄리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량과 메인니들에서 들어온 공기량은 캐브레이터가 열리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제어가 되는데 이 열릴 때 이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믹스처 니들 밸브의 핀이 보입니다. 핀이 하나 있네요. 요 핀이 연료가 분사되는 노즐에 간섭을 하면서 캐브레이터가 완전히 열릴 때까지의 그때 연료량을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량과 연료량을 이제 혼합할 때 그 비율을 정하는 거네요. 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한 가지 얘는
연료량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네. 그 차가 주행을 멈춰서 제자리 섰을 때 네. 카브레이터가 완전히 닫히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동이 예. 꺼지죠. 예. 예. 그 공기 어느 정도의 공기를 항상 집어넣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량을 결정하는 밸브가 네. 여기 보면 아이들 스토퍼라는 예. 그게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아이들이거든요. 예. 아이들이 낮다 높다 막 네네. 그거. 그 공기량을 네. 그러니까 완전히 카브레이터가 닫혔을 때 이 열리는 양을 얘가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조이면은 네. 늘어나고 네. 풀면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거는 궁금한 점인데요. 네. 뭐 저는 엔진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네.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공식이 있대요. 몇 번 조이고 몇 번 풀고 뭐 그런 공식이 있나요? 공식이라기보다 네. 그러니까 엔진이 정확하게 맞춰진 상태에서 네. 카브레이터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거나 할 때 그 네. 세팅해 놓은 그 원위치를 찾기 위해서 네. 이제 지금 원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네. 방법이냐면은 네. 그 메인 니들을 세팅이 다 되어 있는 니들 밸브를 네. 조입니다. 반 바퀴, 한 바퀴, 네. 한 바퀴 반 이런 식으로 조여서 네. 끝까지 다 조여지는 위치에서 네. 그러니까 총 세팅돼 있던 위치를 기억하고 네. 그 카브레이터를 분해 후에 다시 조립할 때 그 네. 위치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늘 같은 위치를 유지를 해야 되는군요. 예. 근데 이 RC 니트로 엔진이 네.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주변의 환경 영향도 받고 네네. 뭐 습도라든가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니들에 한번 설정했다고 해서 이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야 된다. 조금씩 약간씩 혼합비를 조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요 니들 바퀴 수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얘를 조이실 때 보통 이렇게 살짝 조이시다가 딱 멈추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시점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힘껏 꽉 조이시게 되면은 니들 핀에 손상이 옵니다. 예. 저희 쪽에 AS 들어오는 그 엔진들을 보면은 그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엔진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조이시지 말고 그냥 부드럽게 조이시다가 멈추는 시점을 기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아마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다 한번 알아봤고요. 아까 처음부터 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엔진 크기는 이제 저희가 알고 명칭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엔진 제일 상단에 위치하는 요 밸브가 메인 니들. 예, 전반적인 연료량을 결정을 하는 메인 니들이고요. 메인 니들. 예. 그다음에 요 카브레이터의 이 움직이는 부분 끝 부분에 얘가 믹스처 니들. 예, 믹스처 밸브라고 주로 많이 부르죠. 믹스처 밸브. 그다음에 제가 아이들. 얘가 아이들 스토퍼. 아이들 스토퍼. 예. 간혹가다 엔진에 따라 가지고 요 믹스처 밸브가 카브레이터 이 슬라이드에 붙어 있지 않고 반대쪽에 붙어 있는 엔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얘는 지금 투니들 엔진 카브레이터에 속하는데 3니들 카브레이터라고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밸브가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가 붙어 있고 여기도 하나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2개의 밸브가 붙어 있는 엔진인 경우에 이쪽 면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한쪽만. 얘는 보통 이쪽에 붙어 있는 엔진 같은 경우는 분사 노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밸브이지 이걸로 뭐 엔진의 혼합비를 결정한다든가 그런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와 같은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거의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엔진의 종류와 각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